6월 수출이 발표됐습니다. 6월 수출이 최근 들어서 가장 감소를 줬고 무역 수주 흑자가 11억 불 났다고서 정부는 자랑하고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도 6월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줄고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기저효과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선박 수출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수출한 선박은 2년 전인 문재인 정부 때 수주한 겁니다. 그게 지금 와서 무역수지 흑자로 잡히는 것을 마치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평균 수출은요. 빨간색은 지금 2017년하고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6년 이상 지났을 때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수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나려면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반도체의 재고는 여전히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출이 좀 늘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IRL법과 같은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투자하는 많은 국가들의 배터리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공장들이 완공이 되면서 미국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일반 기계 수출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금리가 물가를 6%에서 2%대로 이제 낮춰서 잡았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물가 잡느냐고 기억나십니까? 라면값 50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배추국장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가를 인위적으로 잡아가면서 그것을 공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유와 공정을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서 정말 창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또 하나의 물가 요인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 국가들의 환율이 절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평균적으로 달러당 7위엔을 잘 안 넘는데 지금 7.3엔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중국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본도 엔달러 환율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144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도 약하고요. 우리나라 원화도 1270, 80원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13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계속 유지될 거란 얘기죠.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지금 DSR을 100% 이상이 지금 8.9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분기 말 기준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훨씬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번 돈의 이자로 원리금으로 자기 번 돈을 다 내는 사람이 8.9%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70%까지만 따지면 15%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절반 이상만 하더라도 30% 이상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고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혀 정부는 주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서민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요거는 또 다른 위기로 잠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후쿠시마에도 가려져 있지. 후쿠시마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민생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고요. 특별히 하반기가 되면 현 정부가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썼습니다.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희 민주당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민주당 경제대변인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